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켰어요. 한동안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제가 이제 최근에 바빴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질문 받았던 여러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설계와 강의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미팅도 하고 뭐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영재 교육,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아이를 잘나게 키우는 것보다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예로 예전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던 때였으나, 요즘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목표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로 바뀐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코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아이 창의성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뭔가 그 독특하고 엉뚱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창의성은 우리 아이가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는 일입니다. 이 창의성을 키우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하나를 봤을 때 이 바나나는 길고 노랗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를 자세히 보니 점이 있다. 바나나 껍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약간 흰색의 기다란 무언가가 묻어 있다. 바나나 껍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굉장히 물렁물렁한 열매가 들어있다. 또 바나나 껍질을 벗겼더니 바나나 향이 싹 난다. 등등. 이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키운다라는 거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속성을 더 많이 생각해 봄으로써, 남들이 1만 알고 간다면 이 창의적인 어떤 교육은 2도 알 수 있고 3도 알 수 있고 4도 알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창의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안목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는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엉뚱발랄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맞지만, 그 엉뚱발랄한 생각이라는 이 추상적인 어떤 그런 정의는 어디까지가 엉뚱발랄한 생각인지를 기준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 엉뚱발랄한 생각이 너무 과하게 되면 경우가 없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격이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두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고 봤을 때 이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나중에 나 혼자만 만족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위해서가 절대 아니잖아요. 결국 타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생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은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근거나 이유 제시가 가능해야지만 그 생각이 남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고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연습 첫 번째는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보라. 이유를 들어 이야기해보라. 이런 연습이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어떤 그런 대상, 그러니까 물체를 그림으로 한번 자세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또 만져도 보고, 그리고 또 먹어도 보고, 그리고 또 소리가 난다면 들어도 보고, 이렇게 오감을 활용을 해서 이 대상을 충분히 탐색한 다음 이 대상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볼펜이 있다. 그럼 이 볼펜은 쓰는 거지, 그리고 손으로 잡는 물건이지 라는 데에서 벗어나 볼펜의 뚜껑에는 어떤 무늬가 있고, 볼펜 뚜껑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볼펜의 색깔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가격은 어디에 써 있지 등등 그 하나의 대상을 아주 꼼꼼하게 봄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각각의 대상을 관찰할 때도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의 대상, 여러 개의 물체에 대한 아주 세세한 속성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생각을 발산할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재료를 써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창의적인 생각 키우기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바로 놀이를 만들어서 놀아라 라는 겁니다. 학령기 전 친구들, 그러니까 6세, 7세, 5세, 6세, 7세 친구들은 사실 성취감을 통해서 자라는 시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 이렇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뇌의 전두엽의 활성화를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6세, 7세 친구들의 성취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아이를 미는 그런 경향을 많이들 보이시는데, 사실 사교육의 어떤 특정 교과에 대한 아이의 어떤 그런 학습은 그만큼 돋보이기도 쉽지만 그만큼 좌절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세 친구들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의 수학을 알고 있다 한들 그 3, 4학년까지의 수학은 누구나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이가 빨리 배운 것일 뿐 그 수학에 대한 깊이나 어쩌면 그 수학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지식의 깊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식의 깊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남들과 똑같은 학습을 해서는 그 깊이를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배워야 할 학습 내용입니다.
그렇더라면 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되는 이 6, 7세 창의적인 종합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하면 좋을 이 6, 7세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창의적인 어떤 생각 키우기 활동이 좋으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를 만들어서 놀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놀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 아이가 스스로 혹은 친구를 불러서 여러 가지의 놀이를 생각해내서 놀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블럭이 있다. 그러면 이 블럭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어떻게 놀면 좋을까? 이 블럭으로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그 블럭으로 사실 땅 따먹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한 걸음만큼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땅을 만든 후 그 땅을 튼튼히 지을 블럭으로 튼튼히 지은 성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볼링구 공 같은 걸로 굴려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긴 것이고 무너지면 진 거다 라고 아주 간단한 룰을 세워서 동네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런 놀이를 했다면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블럭을 가지고요. 어제는 땅 따먹기 했으니까 오늘은 블럭을 가지고 도미노 게임을 한번 해볼까? 네, 쭉 세워놓고 공을 굴려서 도미노처럼 싸사사사 크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성공했다, 완수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놀이를 만들어서 노는 시간, 이것은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학년기 친구들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며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아이가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장난감을 통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고 또 규칙을 통해서 또 사회성도 길러보고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의성 키우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은 초등학교 전 친구들이 창의성을 키우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키웠으면 좋은지에 대한 제 의견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학습 가이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